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5일이고요. 긍정화건 398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라는 이 책에 김종원 작가님이 쓰신 내용 중에 너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참고 문헌은 작가 자신의 삶이어야 한다. 잘 쓴 글처럼 보이는데 막상 읽어보면 별다른 느낌을 주지 못하는 글이 많다. 참고 문헌이 너무나 많아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은 거의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는 논문이나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아니다. 아예 참고 문헌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쓰는 게 좋다. 글이 될 다양한 정보와 영감은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하다. 최대한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제는 수많은 타인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서 수많은 타인을 발견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다. 다시 말해서 시대를 바꿀 트렌드의 소스도 내 안에 있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의 주제와 정보도 우리 안에 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자신을 발견하고 꺼내야 한다.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참고 문헌은 결국 타인에게서 나온 다른 삶이다. 다른 삶을 펼치려는 모든 마음을 접어라. 삶에서 끌어낼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라. 내가 다양한 음악을 다양한 장소에서 듣는 이유는 음악을 즐기며 사는 세상과 듣지 않고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글이 될 수 있는 조금의 영감도 놓치기 싫어서다. 같은 음악이라도 듣는 공간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내 안에 잠든 수많은 내가 고개를 드는 순간이 오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 그때 나는 나를 철저히 혼자만의 공간에 둔다.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세상에서 혼자 그 근사한 것들을 보고 느끼며 그것들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다. 내가 아니라 수많은 그들이 써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계적인 표현과 문체로 포장한 보통의 글쓰기는 가르칠 수 있지만 자기만의 글쓰기는 혼자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이 바로 모두를 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마음을 주면 된다라는 주제의 글을 쓰면 그럼 세상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누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마음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댓글이 달린다. 이번에는 반대로 모두에게 좋은 마음을 주자라는 식의 글을 쓰면 굳이 모두에게 좋은 마음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사람이 바뀔까요? 그런 세상 꿈꾸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라는 식의 댓글이 달린다. 실제로 늘 이런 식의 반대 생각을 가진 분의 댓글이 달릴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글을 쓰고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된다. 가령 너무 심한 표현으로 자기 생각을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분도 있어 당혹스럽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담아 글을 쓸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다. 내 삶을 굳게 믿고 열렬히 사랑하는 힘. 내가 만약 내게 유해한 감정을 주는 그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글을 바꾸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좋은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주는 삶도 좋지만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마음을 주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하나만 골라라라는 비난의 댓글이 달릴 것이다. 결코 모두를 만족시키는 글을 쓸 수는 없다. 결국 답은 자신의 생각을 믿는 삶에 있다. 비판에서 자유로운 글은 없다. 쓴다는 것은 그래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다.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쓰는 사람의 삶에 있다. 많은 사람이 책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뉴스와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참고하거나 무한정으로 인용한다. 참고 문헌이 오히려 많을수록 정성을 다해 쓴 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최고의 책은 어제까지 보낸 자신의 일상을 참고한 자기 삶이 참고 문헌인 작가가 쓴 책이라고 생각한다. 쓴다는 것은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다. 최고의 참고 문헌은 작가 그 삶 자체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와닿아서 이 문장이 오늘 독서를 하다가 멈추게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지금 제가 5번째 읽고 있거든요. 5번째 읽으면서 쓴다는 것은 가장 용기 있는 자의 행동이다라는 이 문장을
오늘 처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 삶을 잘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글을 쓰더라도 예를 들면 커피숍에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으면 먼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걸 싫어합니다. 라는 비난의 댓글이 달릴 테고, 또는 계속 1년째 가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문 도와드릴까요? 라는 그런 글을 쓰면 그냥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이네, 그냥 꿀 빨려고 일하는 사람이네, 또 이런 식의 비난의 댓글이 달릴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반대적인 그런 의견들이 생기고, 이렇게 쓰면 또 반대적인 의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쓰고자 하는 내 생각을 글로 내가 본 것을 표현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글을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할 때도 내가 책장을 계속 넘기는 거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리고 그 순간을 멈추게 했던 그런 문장들이 있다면 그 문장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종원 작가님식의 독서법인데,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저는 김종원 작가님 책을 읽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왔을 겁니다. 근데 그 문장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결국은 독서를 한다는 것은 책장을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기 위한 그 순간에 있고, 그 멈췄던 그 문장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계속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치열하게 살다 보면서 내 고유의 색이 짙어지고, 그 짙어진 색을 내가 자꾸 글로 표현을 해낼 때 결국 나만의 색,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힘, only one,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남 눈치 보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많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행위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꾸 남들의 얘기를 듣고 대단한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만 하고 있진 않나요?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이면 그 지점이 어딘지를 판단해서 그 대단한 모습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결국 내가 그렇게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을 때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였을 때 참고 문헌이 되어서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발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글을 쓴다는 것은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다. 어떤 글을 쓰더라도 어차피 비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도전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결국 반대급부적인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학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출산율이 줄기 때문에 힘들 거야 라는 결국 반대급부적인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 또 반대적인 일.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거를 하더라도 고통과 그리고 시련과 이런 것들은 무언가를 내가 멈추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꿋꿋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을 믿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창원 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될 운명 황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황치윤은 잘될 운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열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11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창원 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창원 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12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이즈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김해시 풋살연맹 최초로 유청소 FK 실내 풋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이렇게 내 삶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내고 내 삶 자체를 주인공이고 멋진 인테리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더니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쌓여서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 그리고 선수단 100명을 만들어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 강연 의뢰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